예,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. 먼저 동부화 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. 동부가 역사지도 사업이 있습니다. 이게 2008년도부터 동부가의 고대부터 뭐 근대 이르기까지 역사지도를 편찬하는 사업이고 이제 47억이 사업비가 쓰여졌는데 뭐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쨌든 사업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부가 사안 조사를 들어가서 교육부가 행정상, 인사상, 재정상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됐고요. 행정상, 인사상 조치들은 다 좀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장님 그 재정상 조치로 회수 조치 통보를 받은 것이 교육부로부터 얼마입니까? 예, 약 11억 조금 넘는. 예, 12억 가까이 되죠. 예, PPT 좀 띄워주세요. 교육부가 2016년 3월 9일자로 12억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라라는 통보를 받았고, 그래서 동부화 역사재단은 해당 대학 서강대,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좀 정산 과정을 좀 거쳤죠. 그렇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정산 과정을 거쳐서 일단 10억 7천만 원, 예. 그렇죠. 그리고 또 어쨌든 또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소송 제기액은 10억 2천만 원으로 2017년 9월 20일 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. 맞습니까? 예, 소송 당시에 그랬습니다. 예, 그랬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7년 12월 19일 날 6억 1,500만 원으로 이제 이 청구 가액을 변경을 합니다. 4억 원이 이제 낮춰진 거죠. 예, 왜 그랬습니까? 저희들이 소송 진행을 맡은 변호사의 그 조언에 따라서 그 변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려면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. 예. 그렇게 해서 그 소송 가액 자체에 하여튼 알겠고, 그러니까 그 해당 그 법무법인과 협의해서 이렇게 낮췄다는 말씀인가요? 그런데 자, 그러면 여쭙겠습니다. 여쭙겠습니다.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는데, 네. 자, 그러면 이 소송 가액을 낮추기 위한 내부 결제 과정이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셨습니까? 교육부에는 보고를 못했습니다. 교육부에 보고 안 하셨고, 네. 예, 그럼 내부 결제 과정이 있습니까? 저희들이 이 결제 문서를 달라가는 결제 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?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시작할 때의 방침이 처음 소송할 때에 10억 7천만 원인데 이미 그때 공인회계사에 자, 보통 들어보세요. 자, 그러면 네.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액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송을 하고 소송 중간에 저렇게 내부 결제나 교육부 보고도 없이 저렇게 4억 원을 낮추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저 교육부 관계관 나와 계시죠? 안 계신가요? 예, 교육부가 그 재정상 회수 조치하라고 동부의 역사재단한 통보를 한 것이 저렇게 소송 가액이 보고도 없이 저렇게 조정이 됐습니다. 이 경위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하게 진상을 확인해 주시고요. 그 확인 국감까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역시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 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판단이 듭니다.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인 국감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에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못 주신 게 있으니까 아니, 교육부에서 그거는 교육부에게 나중에 소명을 하십시오. 아니 10월 20일까지 자체 감사를 해서 일단 보고를 하라고 하는. 예, 어쨌든 그 과정은 저는 확인 국감까지 저는 조치 사항을 보고를 받을 테니까요. 그 재단과 교육부 측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십시오. 예. 다음은 장학재단에 여쭙겠습니다. 지금 입학금, 대학 입학금입니다. 입학금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되어 있고, 올해는 그 과정에서 입학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입학 지원 장학금이죠.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17년 기준으로 한 20% 상당하는 액수, 전문대의 경우는 33%에 해당하는 액수. 그게 대략 평균적으로 뭐 한 1인당 한 18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PPT 좀 띄워보세요. 문제는 실제로 입학생 대상자들에 비해서
한 11% 정도가 아직 입학 지원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저 통계는 예,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신청률이 54.5%, 57%, 그러니까 저렇게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넘겨보시면 저건 신청률이고 저건 이제 신청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800명, 7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입학 지원 장학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장학재단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건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신입생들이라서 아직 대학 실정을 잘 모르고 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예,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예. 학교가 신입생들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예, 그런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예, 알리긴 했지만 참 여의치 않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또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게 예. 신청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저 정도 상당하는 액수를 장학금으로 미리 공제하거나 해서 근본적으로 좀 장학금 지원할 수 있는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저도 동의합니다. 그걸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대학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대학에서 예를 들어 신청을 해서 일괄 그걸 감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러면 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좀 협의를 하셔서 예.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어쨌든 진행이 될 텐데 그렇습니까? 그때까지라 하더라도 예. 실효성 있게 예. 입학 지원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예, 제도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예, 확인 국감까지 한번 그때까지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예. 방향이라도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10초 남게 되겠습니다. 조승래 간사님은 무효입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